안녕하세요. 작가 김새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하나요? 아니면 돈을 버는 일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답을 약간의 그 힌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일을 하시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30개가 넘는 직업을 체험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서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나는 책을 쓰고 싶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사진을 찍고 싶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해야 됐던 일들은 몸 쓰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때 비자가 없이 외국에 나가서 갑자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저한테 주어져서 집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뭐 과일 따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치우고 양파 까고 뭐 옷 정리하고 창고 정리하고 바닥 청소하고 샌드위치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만 했어요. 단 한 번도 상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그 일들만 이제 저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 어느새 눈을 떠보니까 28, 9, 30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내 20대가 다 지나가 버렸고 제 얼굴을 보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하지 않은 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대접 속에서 이제 계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제 얼굴을 보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찬란하다고 할 수 있는 20대를 이렇게 불행한 얼굴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전시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작은 전시장에 가서 전시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일단 전시를 하기 전에는 그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먹고 진짜 안 쓰고 저는 커피 녹차가 캐나다에서는 1불 얼마예요. 되게 싸요.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아는 친구들은 항상 톨컵이라고 해서 큰 컵을 시키면 더블 컵을 해서 컵이 뜨거우니까 컵을 2개를 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물을 가득 담아서 저를 항상 반을 나눠주곤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1,000원, 2,000원도 이제 제가 바둥바둥 아껴가면서 그림 재료를 사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릴 시간도 없잖아요. 새벽에 12시부터 4시 사이가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는 또 아침에 나가서 쭉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칼럼을 쓰고 칼럼도 돈도 받지 않고 네 썼어요. 계속해서 너무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칼럼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림이 많아지니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서 다니다가 화가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시를 할 수 있냐 갤러리에 소속이 되던가 혹은 뭐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단체에서 하는 단체전을 하면 된다. 갤러리 소속하는 거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비자 문제로 막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갤러리마다 취향이 있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그게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구팀으로 따지면 포지셔닝이 다 있는데 내가 이 팀에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 감독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를 막 생각하다가 단체에 들어가서 단체전을 하고 단체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개인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전시회 이제 가서 보면서 어디서 하면 임대료가 좀 싸고 무슨 재료를 이용하면 조금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배운 거죠. 그리고 전시를 제가 23번을 하게 됐어요. 단체전하고 개인전하고 포함해서.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죽도록 일했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기본 생활비가 나가니까 그걸 벌어야 되고 그림 재료값을 벌여야 되고 그다음 전시를 한 번 하는데 거의 1,000만 원 돈이 들었거든요.
그니까 그 돈을 벌어야지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1,000만 원 팔린다고 해도 사실은 그냥 똔똔이에요. 화가가 남지가 않아. 뭐 700만 원짜리 그림이 하나 팔리고 뭐 2, 30만 원짜리 그림이 여러 개 팔려서 1,000만 원이 팔린다고 해도 여기에 일단 제 노동비를 다 빼고 그냥 그 그림 재료비랑 거기 그 장소 대여비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똔똔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계속 했었어요. 약간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의 핵심은요.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집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있고,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고, 그 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제가, 어, 이석주 교수님, 저희 미대의, 숙대 미대 교수님이신데, 전화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이쪽에서 이제 여지껏 계속 미술이 아닌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술 있는 쪽으로 가서 미술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 조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야,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살아남아라. 미술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그림을 그냥 계속 쭉쭉 너만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 네 예술 세계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나 많은 노동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뉴욕에서 이제 나는 그림 분야에서 해야지 라고 해서 갔었는데 사실은 그때 그림을 그려서 만나야지라고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미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혹은 미술관 쪽에서 큐레이터 같은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작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림에 집중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근데 너무 쇼킹했던 게 그림을 팔면 데이트도 해주냐, 뭐 연애도 하냐, 손도 잡아도 되냐, 잠도 자도 되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접근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매력 발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이분이 완전히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순진한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젊은 아가씨랑 데리고도 놀면서 그림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였는데 담보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사면 특히 여자 작가는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하면 공백기가 생겨서 그림을 더 안 그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림 못 그리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때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그림의 가치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이런 각오로 자기 몸을 다 걸 정도로 그렇게 하는 애들은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미대 대학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되게 편향된 메시지라고 믿고 싶은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뉴욕에 와서 성공하려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작업도 다른 화가들하고 다 비슷비슷하면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네 그림이 나오고 싶으면 잡지사에 출판사 뭐 그런 사람하고 자고 관계자랑 그림이 전시가 되고 싶으면 갤러리 관계자랑 자고 그 다음 그림에 대해서 뭔가 추천을 뭐 받거나 이러고 싶으면 또 그 사람하고 자고 그 다음 그림을 사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하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멍미 막 멍미 그랬는데 제가 만난 그러니까 미술 업계에서 성공하고 그림도 성공적으로 팔고 그랬던 이제 분들이 약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캐나다인 미술가 협회에서 그 회장님께
너무 쇼킹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짧은 시간 동안 들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세혜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인 것이지. 그게 정답은 아닌데 너가 너무 많이 놀랐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림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살아남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그림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너를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때 저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하신 많은 분들에게 다 나는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은 거지 내가 영혼을 팔 거는 아니다. 내 영혼이 상하면 내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면 살아남는 게 먼저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나의 것을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몸이 힘든 건 좀 쉬고 그다음에 돈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영원히 한번 이렇게 타격을 입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특히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회복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을 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네, 핵심은요. 좋아하는 일과 돈 버는 일을 할 때 무조건 돈 버는 일을 하세요. 돈 버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살아남고 내 정신이 온전하고 내 몸이 온전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과일 따고 청소하고 쓰레기 나르고 양파 까고 이러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가 영혼을 파는 일을 안 했고 제 영혼에 상처 입힐 만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런 적은 있었어도 그게 되게 떳떳하고 당당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훌륭한 선택이었고 네. 돈을 먼저 버세요. 돈을 버시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도록 부양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서 기회를 만드시고 잡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 뉴욕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돈을 벌려고 영어학원도 들어가고 그 사장님들 영어 과외도 하고 그러다가 학원에서 일하는 거는 시간을 분명히 제가 딜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거예요 하고 들어갔는데 봉급은 점점 적어지고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는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제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직종을 막 찾다 보니까 각종 다단계가 왕창 많이 나왔고 다단계는 네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서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학원 강사 출신의 보험회사 직원이 올린 어떤 그런 광고를 받고 그분하고 되게 오랫동안 통화를 해서 보험회사에 들어갔고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근데 제가 신장이 약해지고 후각이 되게 예민해지면서 그 화학물감을 사용하는 거를 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던 그런 유화 작업을 지금은 조금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색연필이나 수채화나 이런 쪽으로 또 자꾸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이제 글 쓰고 글에 대해서 또 나누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또 때를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만큼이 엄청 근육이에요. 이거를 왜 제가 항상 근육으로 유지를 하냐면 다른 데는 지방이 많아도 제 오른팔 이쪽은 진짜 다 근육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다시 큰 작업을 하게 될 때 이 팔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화가들은 그 작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이 팔 운동을 해요. 네.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기들 조금 더 크고 네. 그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버셔야 되고요.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으셔야 돼요. 살아남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안녕.